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눈처럼 순수했던 7살의 기억이 어느 날 세상의 가장 차가운 순간으로 바뀌어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결국 발견한 따뜻한 희망의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진 삶의 소중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살이던 그해, 겨울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하얗게 눈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 하얀 풍경이 어째서인지 제게는 새카맣게만 기억됩니다. 그날 제 세상도 하얗게 날리던 눈처럼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수미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던 엄마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문 너머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깨지는 유리의 파편 소리가 저를 움츠리게 했습니다. 엄마는 부엌으로 저를 데려가 몸으로 문을 막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수미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어린 마음에 저는 엄마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가 나가신 뒤 얼마 되지 않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숨이 막힐 듯한 적막감에 저는 문틈으로 엄마를 찾아봤고, 거기서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엄마가 아버지의 발치에 쓰러져 있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넌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됐어. 그깟 내 하나 지키려고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엄마, 아버지의 시선이 저를 향했을 때 그 눈빛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저는 엄마 곁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낯선 어른들이 저를 끌어안으며 울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따뜻해야 할 단어가 너무도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어딘가로 보내졌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먼 친척들 뿐이었죠. 그들은 저를 마치 짐짝처럼 여기며 제게 냉담했어요.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야 한다고. 그럼 누구한테 맡겨? 우리 집에도 애가 둘이나 있잖아. 그냥 알아서 살아가게 하지. 그들의 말은 제 귀에 대놓고 들리게 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눈물을 삼키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저는 가장 형편이 괜찮은 고모 댁으로 가게 되었지만 고모는 저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밥 먹었으면 빨리 치워. 내가 설거지할 줄은 알아야지. 그들의 집에서 저는 눈치만 보며 지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고모부는 제가 책을 펴기만 하면 잔소리를 퍼부었죠. 밥벌이 할 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몰라요. 엄마를 잃고 사랑과 따뜻함을 잃고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린 저에게 너무도 가혹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고독이기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제 어린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언제나 그날의 하얗게 내리던 눈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7살에 가족을 잃고 고독을 배우며 자라갔어요. 엄마가 세상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만을 가슴에 품고요. 고모 집에서의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해요.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보육사의 목소리와 밝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위기가 제 마음을 덮어주지는 못했어요. 이곳에서는 괜찮겠지 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면서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벽이 쳐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지혜를 만났어요. 제 또래의 아이였고 조금 수줍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죠. 안녕, 너 새로 왔지? 나는 지혜야. 여기에서 넌 나랑 같은 방이야. 지혜의 밝은 인사에 저는 잠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지혜는 제가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기서 사는 게 쉽지 않지? 근데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면 괜찮아질 거야. 난 너랑 친구하고 싶어. 저는 엄마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 너랑 친구하면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아. 지혜와 저는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를 자매처럼 아끼며 지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미야,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엄마는 갑자기 아프셔서 떠나셨거든. 너도 그렇지? 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은 짧지만 소중한 평화였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혜가 우연히 제 과거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이 저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살인자의 딸이라며? 엄마를 죽인 사람이 아빠래. 그럼 저 애도 아빠처럼 무서운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걸까?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떠오른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지혜밖에 없었죠. 제가 믿고 마음을 열었던 유일한 친구였던 지혜가 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퍼뜨린 거였어요. 지혜를 찾아갔어요. 지혜야, 내가 애들한테 말했어? 우리 아빠가 살인자라고 다 말하고 다닌 거야? 지혜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지만 눈길은 피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근데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너 아빠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겁이 났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작은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그게 이유야? 단지 너가 무서워서 내 이야기를 모두한테 말한 거냐고? 난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애들한테 실수로 말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유일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은 거였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고아원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살인자의 딸이 우리랑 같이 지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무슨 일 당할까봐 무섭다니까.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는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감정을 숨기며 살아갔어요. 고아원에서의 삶은 악몽이었고 제 마음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믿을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제 안에 벽을 쌓으며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녔죠. 나라에서 국비 지원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다닐 수 있었어요. 힘들고 피곤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제게 작은 희망이 되었어요. 야간 수업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은 채 학원에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강의실에 앉아 강사님이 설명하는 환자 돌보는 법과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간호조무사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들의 마음까지 살필 줄 알아야 진정한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수미야, 너 진짜 열심히 한다. 안 힘들어? 힘들긴 한데 내가 이걸 꼭 해야 할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친구는 저를 보며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그 대화를 나누며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작은 개인 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병원은 시골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곳이었어요. 환자 대기실은 항상 따뜻한 햇빛이 비쳤고 벽에는 꽃 그림이 걸려 있었죠. 수미 씨죠?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함께 잘해봅시다. 여긴 시골 병원이지만 사람들은 다들 정이 많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 원장은 친절했고 직원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병원에서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뿌듯함도 느껴졌어요. 시골 작은 병원에는 주로 나이 든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응대했던 환자는 고혈압 약을 타러 온 할머니였어요. 에구, 새로 온 아가씨구먼. 얼굴이 참 곱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 여긴 오래 있을 건가?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할머니, 오래오래 뵙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에게도 약속을 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일하며 저는 점점 환자들과 가까워졌어요. 수미 씨, 환자분들이 다들 수미 씨 칭찬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항상 친절하다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제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걱정을 나누며 점점 더 이 일이 제게 맞는 길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만약 이 사람들이 내가 살인자의 딸임을 알게 된다면. 그런 불안함이 있었지만 저는 병원에서의 삶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병원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나는 부족하고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어느 날 저는 쉬는 날이 생겼어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이라 집에만 있기가 싫었죠. 그래서 근처 작은 카페에 가보기로 했어요. 병원 근처에 새로 생긴 아담한 카페는 평소에도 지나치며 궁금했던 곳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데 그때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편안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무심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그가 어딘가 어색한 듯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우연히 제 시선을 느꼈는지 눈이 마주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묻혔나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는 조금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어요. 서울에서 이곳에 내려왔는데 여기는 참 조용하고 좋네요.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혹시 자주 오시나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 와봤어요. 이 근처 병원에서 일해서 가끔 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현우는 서울에서 내려와 잠시 머무는 중이라며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고 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일하고 나오던 길에 현우와 다시 마주쳤어요. 수미 씨, 혹시 여기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쪽은 무슨 일로 여기에 또?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미 씨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저는 당황했지만 속으로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종종 병원 근처로 찾아와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언제나 다정한 태도로 저를 대했고 저희 사소한 말까지 귀 기울여 들었어요. 현우는 제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눈치챘어요. 수미 씨는 뭔가 슬픈 일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가 제 안의 어두운 부분을 알아차린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다들 조금씩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죠.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수미 씨는 평범한 슬픔 이상을 견뎌온 사람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수미 씨가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제 마음을 살짝 흔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현우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저의 어려웠던 과거가 아닌 지금의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수미 씨, 나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나는 수미 씨가 어떤 사람이든 다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수미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고요. 저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는 거짓 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현우 씨,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혼자 아프지 않게.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딘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현우는 저를 끊임없이 배려하고 아껴줬어요. 저는 그와 함께라면 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어요. 현우는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저는 현우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우의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저희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 깊게 쌓아갔죠. 수미야, 여기 정원에 네가 좋아하는 꽃 심자. 봄에는 우리가 둘 다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그럼 당연히 행복해야지.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 그의 말은 언제나 저를 안심시켰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오랜만이야, 수미야. 너 잘 지내더라? 부럽게도. 그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왜 갑자기 연락한 거야? 지혜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연락했냐고? 내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소식 들리더라. 잘 나가는 부인으로 잘 살고 있다면서? 근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지혜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어요. 내가 내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건 알지? 너 살인자의 딸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너 남편하고 시댁도 알아?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지혜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가 돈 좀 필요한데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내 비밀을 내가 계속 지켜주는 조건으로 말이지.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겠어? 우린 같은 아픔을 겪었던 친구 아니었어?
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친구? 그래. 친구면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냐?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가 도와주면 너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사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게. 지혜의 말은 저를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현우가 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믿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했지만 남편에게 저희 집안 과거를 밝히는 것은 두려웠어요. 내가 이걸 말하면 현우도 나를 떠날까? 아니면 내 과거를 이해해줄까?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며 제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수미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미야, 우리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든 서로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자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현우 씨, 나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우리 집 과거가 있어. 현우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했지만 차분히 기다렸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엄마를 잃었던 어린 시절, 감옥에 있는 아버지, 고아원에서의 일, 그리고 지혜가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나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해.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수미야,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나도 조금 혼란스러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알겠어. 나도 기다릴게. 남편에게 저희 집안과 관련된 과거를 고백한 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냉담해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지 않았어요. 수미야, 요즘 생각이 많아. 우리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면 그래. 하지만 난 당신이 나를 버릴까봐 무서워.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곧바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우리 가문에 어떻게 너 같은 살인자의 딸이 들어왔다니. 어쩌면 이런 일을 숨기고 결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머님, 저는 제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어요. 내 아들이 불쌍해서 그래? 너 같은 여자 때문에 현우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어쩔 거야? 당장 이혼하라고 말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굳은 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집으로 들어와 저를 불렀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민과 피로가 엉켜 있었지만 그의 말은 냉정했어요. 수미야, 미안해. 나도 엄마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현우 씨, 정말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는 거야? 현우는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난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미안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이를 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임신인 줄도 몰랐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비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저는 홀로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모든 걸 잃었어. 사랑도, 가정도, 내 아이까지. 날마다 저는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했어요. 내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작은 방 안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한테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버텨야 해. 작은 원룸에서의 날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제 마음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요양병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작은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새소리는 아늑한 느낌을 주었죠. 하지만 병동안은 무겁고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수미 씨,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 자주 못 찾아오는 분들이에요. 마음으로 잘 다가가 주시면 금방 친해질 거예요. 네.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수간호사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환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오늘 점심은 뭐 나왔어? 여긴 늘 같은 밥만 나와서 재미가 없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된장국이 나왔어요. 제가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환히 웃으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웃을 수 있었어요. 환자들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도 위안이 되었어요. 병동 한쪽에는 늘 창가에 앉아 계신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늘 손에 낡은 편지를 들고 계셨죠. 처음 그분에게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내 딸 찾아줄 수 있겠어? 할머니의 딸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 말이야. 오래전에 잃어버렸어.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저도 힘껏 도와드릴게요. 따님을 꼭 찾을 수 있도록. 그날 이후 저는 이영자 할머니와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종종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였어. 웃을 때 두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지.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어. 저는 조용히 듣다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내가 내 딸 같아.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점점 더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때마다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어느 날 이영자 할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수미야, 내가 여기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너는 내게 큰 위로가 된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어요. 요양병원에서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저는 여기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동시에 제 마음도 치유받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치유하기 위한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이영자 할머니와의 인연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그녀를 통해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양병원에서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갔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편지도 쓰셨나요? 이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낡은 편지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이 편지 말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내 딸에게 보내는 거야. 한번 봐줄래?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와 사진을 제게 내밀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분명 제 엄마였거든요. 이 사람은 엄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제 반응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래, 수미야? 내가 사진 속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저는 겨우겨우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 사람 제 엄마 같아요. 엄마 젊었을 때 얼굴이랑 너무 닮았어요. 엄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뭐라고? 이 사진의 아이가 너희 엄마라고? 내 딸이 죽었다고? 할머니와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어요. 할머니는 딸을 잃어버린 후 여러 해 동안 딸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내 딸이 너를 낳고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얘가 내 손녀였다니.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계셨다니. 할머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손녀야. 내가 널 찾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아갔죠.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수미야, 너는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가족이 생겼잖아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제 뿌리를 찾았다는 사실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엄마, 제가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저희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이었고 저를 치유하고 일어서게 한 기적이었어요. 할머니와의 재회가 제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이후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미야, 이제 내 외가 쪽 가족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외가 쪽 식구들이 저를 받아들일까? 제가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할머니와 함께 엄마의 외가 친척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외가 친척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큰 외삼촌은 엄마와 똑 닮은 제 모습을 보며 깊은 감정에 잠긴 듯 했어요. 내가 우리 조카라니.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다니 믿기지 않는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친척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의 방안은 잠시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도 확인을 통해 확신을 갖고 싶어요.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도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며칠 뒤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본 큰 외삼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가 정말 우리 조카였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수미야. 저는 큰 외삼촌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가족들을 다시 찾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야 가족들 사이에 어색함이 풀어졌고 모두가 저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외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큰 외삼촌은 제게 큰 제안을 하셨어요. 수미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았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하면서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너를 돌봐줄 거야. 병원 일도 그만두고 너를 위한 삶을 찾아봐. 저는 외가 쪽 식구들의 따뜻한 제안에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밝혔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병원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환자들을 돕는 일이 저를 치유해줬고 저에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 잠시 놀람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로 바뀌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응원해야지. 대신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리를 의지해라.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 후로 저는 외가 쪽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큰 외삼촌은 늘 저를 아껴주셨고 외숙모들은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셨어요. 수미야,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널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기다니 정말 행복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외가 쪽 가족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셨어요. 수미야, 내가 내 길을 가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앞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는 가족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외가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작은 원고 노트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 외삼촌이 물으셨어요. 수미야, 그건 뭐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는 거야? 저는 노트를 흔들며 미소 지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써보려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큰 외삼촌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 생각도 참 좋구나. 내가 겪었던 일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친구였던 지혜가 제 앞에 나타났죠. 지혜는 초라한 차림에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수미야, 이렇게 만나는 수도 있구나. 나 좀 도와줘. 지혜를 마주한 순간 오랜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혜야, 그동안 넌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나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할 거야? 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순 없을까?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미안하지만 너와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가짜 관계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난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며칠 뒤 현우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는 어딘가 후회와 아쉬움이 담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미야,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난 내가 그리워.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우 씨, 당신이 떠난 뒤로 나는 모든 걸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과거의 나를 짓눌렀던 관계는 이제 끝났어.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펼치고 처음 적은 문장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깊이 담고 있었어요.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찾아올 수 있다. 나는 그 빛을 발견했다. 이제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글이 완성될 때마다 그것을 읽고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수미야, 너의 이야기는 참 특별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제 제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더 이상 저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든 흔적으로 남았어요. 그렇게 저는 과거와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모든 페이지는 밝은 빛으로 채워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론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선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 인생은 앞으로도 감동과 공감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